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도 좀 주저하게 되는 아쉬움이 많은 성탄절이죠. 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에 하필 날씨까지 갑자기 추워졌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마음이 훈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는 크리스마스도 쉬어가질 않았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1,100명을 넘어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도 한꺼번에 81명이 늘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소식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성탄절 휴일이지만 번호표를 손에 쥔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55원이에요. 10분 정도 같이 보여주세요.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10분 이상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 엊그제도 받아가지고 거의 한 이틀마다 한 번씩 받아요. 조금 기다렸는데도 너무 춥고 진짜 눈에도 다 서리가 껴가지고.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842명. 토요일 발표로는 지난 4일 이후 3주 만에 5,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주 6,897명에서 이번 주 6,170명으로 7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걸로 분석됩니다. 확진자 규모와 고령자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병상 확충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위중증 환자는 1,105명까지 불어났고 사망자도 10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도 하루 발생 규모로는 가장 많은 81명이 확인됐는데 이 중 40명이 국내 전파 사례입니다. 우세종이 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변이의 전파 속도를 늦추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확진자 감소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거리 두기와 백신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일제히 성탄절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신도들이 모일 수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그래도 올해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낮은 곳을 돌본 예수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울리는 가운데 사제단이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합니다. 재단 한가운데는 아기 예수상이, 양 끝에는 대형 성탄 트리가 놓였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은 교회의 보물이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이웃의 가난과 불편을 함께 나누고 사상 처음으로 신자 없이 성탄 미사를 진행했던 1년 전과 달리 오늘은 신도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성당 전체 수용 인원의 70%인 800명까지 접종을 마친 신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전국 교회에서도 작년과 달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올해 예배를 많이 못 드렸는데 이렇게 연말에 성탄절을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갑작스런 한파에 패딩과 털모자로 중무장한 신도 8,000명이 모였는데 교회 입구에서 한 명 한 명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면서 예배를 앞두고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도 2,000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탄 전야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200명이 모였던 작년보다는 방역 지침이 완화됐지만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쓴 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달라진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삶의 작은 것들에서 가치를 다시 찾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자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어느 해보다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당은 미사가 아닌 백신 접종을 위한 긴 줄이 이어졌고 주요 도심은 코로나 검사자들로 북적였는데요. 미국에선 코로나로 인해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돼 가족을 만나러 가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지 베들레헴 구유광장에 켜진 화려한 조명이 성탄의 밤을 밝힙니다. 성탄을 축하하러 모여든 방문객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씩 몰리던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한산한 모습입니다. من يوم الكورونا احنا ما جينا بتعرف لانه الوقت كان حاضر احنا كثير مبسوطين يعني انه فتحوا 독일 쾰른 대성당 앞.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성탄 미사가 아니라 백신 주사를 맞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Wenn wir durch diese Aktion ein bisschen helfen können, dass Menschen wieder zusammenfinden können, dass in unserer Gesellschaft an dem gesellschaftlichen Auftrag für die Gesundheit der Menschen einen Teil beizutragen. 프랑스와 스페인의 도심은 성탄 인파 대신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긴 영국의 거리는 텅텅 비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탄절의 가장 멋진 선물은 백신 접종이라는 암울한 성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There is still a wonderful thing you can give your family and the whole country, and that is to get that jab. 신규 확진자가 2주 전에 비해 55%나 증가한 미국에선 무려 2,4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에 걸렸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승무원들이 무더기로 격리되면서 항공기가 뜨질 못하고 있는 건데 성탄절을 가족과 보내려던 시민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When I saw on the news that they had canceled 100 flights, and I'm like, oh my God, we won't be able to get home. But luckily, we got here and everything was fine, so we were really grateful for that. 새 변이 오미크론의 맹공격에 지구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오늘 정말 추웠죠. 11년 만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추워져서 어젯밤 자정보다 오늘 낮이 더 추울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김가영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정말 추워 보이네요. 이렇게 안에서 보고 있기가 좀 미안할 정도인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10여 분가량 바깥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손끝에 감각이 무뎌질 만큼 춥고요. 또 마스크를 썼지만 입이 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곳 기온은 영하 12도인데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은 이곳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데 내일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중부 대부분과 남부 일부까지 일제히 영하 15도를 밑돌겠고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가겠습니다.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대관령 영하 22도가 되겠고요. 제주도 성산포가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현재 부는 바람 상황인데요.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바람결을 따라 눈구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라권 해안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고 특히 밤마다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최고 50cm 이상, 전라 서해안에 최고 20, 전라 내륙에 3에서 8cm가량입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쯤 누그러졌다가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다시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어젯밤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엔 최고 50cm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곳곳에서 도로가 마비됐고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기가 끊긴 곳도 많았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포 해변과 경포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변부터 백두대간까지 하늘에서 바라본 강원 영동 지방은 아름다웠지만 대부분의 도심은 아예 마비됐습니다. 눈이 55cm 넘게 쌓이면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눈을 치우다 힘에 붙여 도로에는 방치된 차량이 가득합니다. 옆으로 빠진다는 문제. 아이고, 지금 몇 분 동안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10분, 20분. 8시간 동안 삽으로 눈을 퍼내던 아파트 주민들은 급기야 굴착기를 불렀습니다. 무릎까지 대략 한 60cm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올 때는 출근할 때 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추위까지 닥친 오늘 새벽에는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문진에서는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97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강릉시 송정동에서도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집에 한 20일 된 신생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일러도 안 되고 분유도 못 먹이고 있고 지금 아기가 좀 많이 걱정돼가지고. 강릉 KTX역 뒤편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높이 5m 넘는 나무가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으면서 차선 하나를 통째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등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의 무게 때문에 10여 건의 붕괴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을 비롯한 산간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입을 금지했고 미시령 예길 등 산간도로는 통제됐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장비 300여 대와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해 내일까지 모든 도로의 통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추위에 도로가 얼어붙은 만큼 교통 안전과 통행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만큼은 사건, 사고 소식이 없었으면 했는데요. 성탄절 한파 속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마포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8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1시쯤 서울 서교동의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 2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재 당시 충격으로 창문은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검은 연기 막 솟아서 신고를 하고 막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부터 막 불이 막 순식간에 퍼졌어요. 유리 같은 거 다 밖으로 터지고. 1층 식당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2층 가정집에는 80대 노부부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이들은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무릎 아래로 없는 상태고 할머니는 거동이 좀 약간 불편한 상태라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전 10시쯤에는 서울 봉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벽 3시쯤 인천 도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났는데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이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새하얀 눈이 뒤덮은 해안가,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3시쯤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 해수욕장 앞 민박집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는 목포의 타이어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폐타이어 등이 불에 탔고 새벽 2시쯤 경기도 남양주 한 커튼 공장에선 커튼 자재들에 불이 붙으면서 불을 끄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보통의 성탄절 전날이라면 늦게까지 북적거려야 할 영업점들이 밤 9시에 영업을 마쳤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겨우 버텨왔는데 연말 대목을 노리기도 쉽지 않게 된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지만 자영업자들의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서울 마포 홍대 거리에 있는 술집. 곳곳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로 가게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곧 종이 울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라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가게 문을 연 지 3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매출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민간 연구기관 조사 결과 코로나 피해가 시작된 지난해 간이 주점은 15%, 호프 주점은 12% 사업자가 줄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가게는 올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24% 줄었고 특히 서비스업과 요식업은 35%, 23%로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줄어든 매출은 돈을 빌려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10조 원 증가한 887조 5천억 원.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 5천만 원. 대출 증가 속도도 전체 가계대출 평균보다 빠릅니다. 그나마 대출금 상환 시점은 그간 계속 연장되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결국은 빚 폭탄을 미룰 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선 자영업자 70만 곳을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해가 바뀌는 다음 달 4일 집단 휴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토론 논쟁이 불거진 자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경제정책 관련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며 코스피 4천에서 5천 시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고,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진국 시장에 비해 저평가됐다며 무엇보다 주가 조작과 기술 탈취 같은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일단 단속률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전문 용어를 써가며 주식 상황을 설명하던 이 후보는 당선되면 자본시장을 키울 것이며 그게 국부를 늘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실물이 담보된 공인 가상자산을 정책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고, 부동산 관련해선 공급을 강조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일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종부세로 눌렀으니 양도세는 터주죠. 양도세는 좀 터주되 빨리 나가는 경우에 더 많이. 탈출할 기회는 확실하게 주는데 탈출 안 하면 그때부터 부담을 해야죠. 윤석열 후보는 변화폭이 더 큰 부동산 세제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세부담 완화를 합리화라고 표현하며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너무 올려놔 문제가 생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적절한 시점에 이걸 또 팔아서 자산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걸 딱 묶어놓으면 안 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재검토를 시사했고, 주택 공급 관련해선 전체 250만 호 가운데 민간 주도의 200만 호가 재건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을 받았던 최저임금제 발언에 대해선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취지였다며 유연성 있는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물가 상승률하고 또 경제 성장률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지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시기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명동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찾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의 한 고깃집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전국의 대학 야구 선수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대학 야구연맹이 쓸모없는 장갑과 마스크를 사는데 수천만 원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갑은 대부분 크기가 맞지 않았고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도 안 받은 천 마스크였는데요. 심지어 간부들의 주유비나 간식비도 연맹의 법인카드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 대학 야구 선수들이 소속된 대학 야구연맹 사무실. 박스에 타자들이 쓰는 장갑들이 쌓여 있습니다. 연맹은 지난해 11월 전국 대학 야구 선수들에게 나눠주겠다며 배팅 장갑 800장을 2,2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도 안 되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다 선수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사이즈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L 사이즈는 거의 없었어요. 재고품을 어디서 홍보를 용으로다가 받아온 그런 느낌인 거죠. 감독님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난해 7월엔 코로나19용이라며 마스크도 샀는데 식약처 인증이 없는 일반적인 천 마스크였습니다. 구매 비용은 1,100만 원.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업체는 마스크는 팔지도 않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향수나 화장품 파는 회사거든요. 마스크도 판매하세요? 판매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장갑이나 마스크 구매는 내부 결제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은 당시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던 상황이었다며 수천만 원 중 일부가 엉뚱하게 새 나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빼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느닷없이 마스크를 산다, 장갑을 산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연맹 회장과 사무처장이 사용하는 연맹 법인카드에서 부정한 지출도 발견됐습니다. 마사지 숍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사용하거나 법인차도 없는데 주유소나 공업사 수리 비용이 여러 차례 결제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거의 700 정도 되는데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하나 사먹는 것도 법인카드를 내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장은 장갑 구매는 문제가 없고 마스크도 화장품 회사가 대신 사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사무처장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 법인카드를 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월급을 못 줬지 않습니까? 연맹에 돈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경찰은 회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돈을 함부로 써온 건 이전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며 전 집행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연맹 운영비는 대학 야구 선수들이 매년 5만 5천 원씩 내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오랫동안 골마져 있던 상태예요. 말하기도 창피하고. 이걸 계속 냅두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죠, 당연히.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기류의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농촌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바다로 왔습니다. 특히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남쪽 제주 바다는 이제 변화를 넘어 기후 재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길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70년 됐지. 70년? 예. 아이 여기서 낳고 아니 자라고. 근데 지금 겉 외모로 보면 아유, 이게 아유, 젊으신데 무슨... 할머니지. 배수면이 높지 않을 때는 여기 조금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요만치 올라왔지. 여기까지 옵니다. 옛날에는 이거 안 오고 그냥 일로 그냥 이 가위로 저렇게 그냥 다녔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올해는 바다가 항폐화가 돼서 다 죽어버려가지고 소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밤태도 있고 미역도 나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 앞으로 한 5년 하면 바다에 소라가 없어질 것 같아. 이번엔 제주 해녀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바다에 안 나가시고 지금 여기 모여 계시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만드시는 중이세요? 소라장 만들고 있어요. 금능리 소라가 좀 좋은 소라입니까? 알도 크고 맛있고. 혹시 몰래 집어 드시고 이러진 않으셨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바다가 많이 썩어가고 있어요. 한 50% 이상. 모든 물건들이 다 50%죠. 그전에는 한 사람 물에 가면 3, 4kg 쏙 막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수온도 높다 보니까 이제 소라가 죽어 있는 소라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바닷물에 담가 놓는데 거기서 이틀 후에 건져서 이렇게 보면 썩은 소라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바다가 하얗게 돼버리는 우리 제주도 전체가 그래. 그 같은 게 안 나면은 소라 같은 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덜 나죠. 여름 되면은 뭐 건강, 미역, 하래 이런 거 막 새파랗게 나는데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해녀님께서는 네. 그래도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59년 13살부터 지금 그러니까. 70 넘었거든요.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10년 내에 거의 물건이 없어졌다 봐야죠. 근데 이제 후배 해녀들도 있잖아요. 좀 안쓰럽죠. 이제 점점 물건이 없어지면 좀 생활이 어렵거든요. 마누라를 찾으려면 똑같이 고무줄 입으니까 자기 마누라 못 찾았어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2분의 1 준 거죠. 그러니까 한 200명 가까이. 200명 넘던 네. 해녀분들이 네. 지금은 73명. 3분의 1이네 거의. 예, 예.
보머리 이거 돌 이렇게 뒤집으면은 보머리 여기 잔뜩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물속에는 더 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소라도 어떤 죽어가지고 뒤집혀요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국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주바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이 해변에 해조류가 사라지고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 이 녹색연합이 최근 제주도 해안마을 200곳을 조사했는데 해변에서 해조류가 확인된 곳은 3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해안선 82%가 바다 사막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 바다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던 제주 해안이 불과 반세기 만에 갯녹음 말기 상황에 이른 겁니다. 해조류가 사라지니 바다 근처 전복과 소라 등 어패류는 급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육지에 있는 양식장과 관광자원들은 이런 변화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곳은 병에 걸린 광어들만 모아놓은 수조인데요. 지금 보면 곳곳에 폐사한 광어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고기가 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이 왔어요. 병이 어병이 이런 데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어장에서는 제일 민감한 게 수온이에요. 수온이 높으면 어병이 많이 오죠. 바닷가 수온이 최근 몇 년 전서부터 25도 이상 유지가 돼요. 이전에는 25도가 최고 수온이었었는데 지금은 26, 27도까지 올라가니까 수온이 높다 보면 용존산소가 떨어져요. 대량 폐사가 발생하는 거죠. 여인병은 점에 포자충이라는 새로운 충이 생겼어요. 고기가 잘 먹지 않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대량 폐사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7월 말에 시작을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그 폐사가 계속 이어져요. 후유증이 계속 가는 거지. 많을 때는 거의 10배 이상 갈 때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녹조류가 많은데 이 지역은 녹조 대발생이라는 한 종이 이상 증식을 일으켜서 다 덮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의 오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주변에 양식장도 있고 그전에는 굉장히 깨끗했다고 최근 10년간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라서 죽으면 항아수가 대량으로 유출되게 되고 그게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이 독성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또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부쩍 높아진 해수면 아래로 제주의 해양 생태계는 빠르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가파르게 깎인 해안선, 그리고 하얗게 변한 바닷속, 또 사라지고 있는 우리 전통 어족 자원은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네, 현장 365입니다. 빨간 자선 냄비와 종을 울리는 구세군, 모금의 손길을 내미는 시민들까지 연말이면 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자선 냄비를 통해 소중한 마음들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구세군 봉사자들의 힘이 필요한데요. 거리 곳곳의 구세군들을 만나봤습니다. 몸 아프지 않죠? 네. 자선 냄비! 한국구세군의 사관들, 사관 학생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선냄비입니다. 제가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한 지는요, 이제 17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저희 외할머니를 따라서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번에는 더 특별하게 봉투에서 미리 준비되어 와주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저희가 QR코드로도 찍을 수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저금통이 특별히 많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개수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봉투 나왔어요. 10만 원짜리 상품권. 와, 대박! 와, 동생이 105만 원. 이거를 필요한 조건을 한 명에게 전달해 주시면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한 20% 거리 모금은 증가했고요. 저희들은 기부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더 소중하거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희망찬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농구에선 매해 크리스마스에 서울 라이벌 SK와 삼성이 맞대결을 벌였는데요. 5년 연속 삼성에 패했던 SK가 오랜만에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맞붙는 SK와 삼성의 이른바 S더비. 5년 연속 삼성에 내리 패배했던 SK는 초반부터 기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최준용이 중요한 순간마다 펄펄 날았습니다. 동점을 허용한 2쿼터에 상대 흐름을 끊는 스틸에 고감도 외곽포로 점수차를 벌리며 전매 특허 세레머니까지 선보였습니다. 골밑도 최준용 차지였습니다. 수비에선 결정적인 블록슛, 공격에선 상대 수비가 막을 수 없는 더블 클러치. 3쿼터는 화끈한 덩크슛으로 마무리하고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쿼터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유독 강했던 삼성이 다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김시대가 석점포를 터뜨리며 어느새 넉점차까지 바짝 추격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해결사로 나선 건 자밀원이었습니다. 훅슛으로 상대 추격 흐름을 차단했고 종료 1분여를 남기고선 시간에 쫓겨 던진 슛까지 들어가며 결국 지난 5년 동안 이어온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끊어냈습니다. SK는 4연승을 달리며 선두 KT를 한 경기 차로 쫓았고 꼴찌 삼성은 7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18득점 2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한 마레이가 골밑을 장악한 LG. 베테랑 강병현과 정희재의 득점포까지 터지면서 DB를 제압하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개인 최다인 31점을 몰아친 변준영의 활약을 앞세워 KCC를 꺾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여자 당구 스타 피아비와 김가영 선수가 올 시즌 3번째 맞대결을 벌였는데요. 피아비 선수가 3연승을 거두고 기쁨의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 한파가 정말 매섭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영하 1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성탄절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중부 대부분과 남부 일부까지 일제히 영하 15도를 밑돌겠고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30도까지도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대관령 영하 22도가 되겠고요. 제주도 성산포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쪽 눈구름은 약해졌지만 이제 서해안에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라권 해안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눈은 특히 밤에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최고 50cm 이상, 전라 서해안 최고 20, 전라 내륙에 3에서 8cm가량입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3도까지 오르겠지만 올해 마지막 날에 다시 추워져서요. 새해 첫날까지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김가영 캐스터 추운데 날씨 정보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운데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성탄절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